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올해 80세인 정형외과 전문의 김철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이가 든 후에도 젊을 때처럼 강하게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매일 꾸준히 하시는 그 운동이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면, 그리고 결국 여러분을 병원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난 50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하면서 저는 가슴 아픈 현실을 목격해 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이 운동 하나면 모든 질병이 사라집니다. 60대도 20대처럼 될 수 있어요. 같은 과장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과연 진짜일까요? 제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과서가 아닌 실제 환자들의 아픔과 치료 과정에서 깨달은 진실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반세기 동안의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강도나 시간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안전성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3시간씩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응급실로 실려온 분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실천하고 계신 그 운동들, 혹시 그것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절과 뼈를 은밀하게 손상시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운동 5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대신 어떤 안전한 방법들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중요한 정보를 모른 채 위험한 운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치료비로 평생 모아둔 자산을 모두 소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운이 좋습니다.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모든 어르신들이 아픔 없이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 평생 의료진으로서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척추를 위협하는 첫 번째 최악의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극도로 위험한 운동은 바로 거꾸리 운동입니다. 허리 아픈 걸 고치려면 거꾸로 매달려서 척추를 펴야 한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TV 광고에서도 하루 단 몇 분으로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며 거꾸리 기구를 판매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시니어분들에게는 극히 치명적입니다. 거꾸로 매달리는 순간 뇌압과 안압이 급속도로 치솟습니다. 중력이 역전되면서 온몸의 혈액이 머리 쪽으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일인데 혈관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게는 재앙과 같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다고 해서, 잠깐 시원하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우리 몸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 제가 치료한 환자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2세의 박순자 할머니께서는 거꾸리 운동을 매일 새벽 20분씩 약 2주간 지속하셨습니다. 허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다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거꾸리 운동을 마치고 정상 자세로 돌아오시던 순간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다며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왔는데 정밀검사 결과 망막 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인해 눈 속 혈관이 파열된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건강해지려던 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하시며 절망하시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또 다른 환자도 있었습니다. 69세 이철수 할아버지께서는 거꾸리 운동 직후 격렬한 현기증과 구토 증상을 보이시며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심장 리듬까지 불규칙해져서 며칠간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올바른 운동은 치료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분들은 거꾸리 운동을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혈압이 높으시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녹내장이나 백내장 같은 안과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평소에 어지럼증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물로 조절되던 혈압이 갑작스럽게 급등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닥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만세 스트레칭을 권해드립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척추 주변 근육들을 충분히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발 자세에서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펴는 고양이 마이너스 낙타 자세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몇 달 동안 무리하게 하는 운동보다는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운동입니다.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습관은 오늘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극히 위험한 운동은 바로 잇몸 일으키기입니다. 뱃살 좀 빼려면 윗몸 일으키기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일 수백 개씩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젊은 시절 군대나 학교에서 했던 그 운동 말입니다. 하지만 윗몸 일으키기는 60대 이상 분들의 척추에게는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마다 척추를 시자 모양으로 계속해서 굽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척추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디스크가 탄력 있고 튼튼해서 이런 압력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 내부 수분이 감소하고 탄성을 잃은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을 반복하면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밀려 나올 수 있습니다. 척추만큼은 절대로 무리하게 구부려서는 안 됩니다. 충격적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김영희 할머니께서는 손자들 앞에서 날씬해 보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 윗몸 일으키기를 150개씩 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던 중 허리에서 뚝 하는 무서운 소리와 함께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게 돌출된 상태였습니다.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해서 다리 저림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왜 이런 일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다른 환자 사례입니다. 71세 최만수 할아버지께서는 당뇨병 관리를 위해 복부 비만을 해결하고자 석 달 동안 윗몸 일으키기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증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운동의 진정한 목표는 기록 달성이 아니라 건강한 삶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윗몸 일으키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좌골신경통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 분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럼 복부 근육은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데드버그 운동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바닥에 반드시 누워서 한쪽 팔과 반대편 다리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운동입니다. 허리는 바닥에 안전하게 고정한 채 팔다리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브릿지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허리에는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복근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로 과하면 해롭습니다. 현재 운동 때문에 몸에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으시다면 참지 말고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것은 몸에서 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 매우 위험한 운동은 러닝머신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러닝머신에서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나도 저 정도는 해야 제대로 운동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야말로 위험한 함정입니다. 러닝머신의 단단하고 딱딱한 벨트 위에서 달릴 때 생기는 충격은 무릎, 허리, 발목에 고스란히 축적됩니다. 콘크리트보다도 더욱 단단한 표면에서 지속적으로 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경사를 높이고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면 연골 손상이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이미 나이로 인해 약해진 연골에 과도한 충격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셈입니다. 헬스장에서 높은 무게를 드는 것이 건강함의 척도라고 여기셨습니까? 진정한 건강은 무게의 크기가 아니라 올바른 자세와 안전한 방법에서 나옵니다. 실제 제가 치료한 충격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장미숙 할머니께서는 손자들과 함께 산행을 하려면 체력을 키워야 한다며 매일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으로 35분씩 빠른 달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한 달 동안은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다며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무릎에 미세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 드니까 이런 게 당연하겠지 하며 운동을 계속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심각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던 건강한 무릎이었는데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시며 울음을 터뜨리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더욱 심각한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70세 정대철 할아버지께서는 러닝머신 경사를 최대한 높이고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시다가 20년 전에 완치되었던 허리 디스크가 재발했습니다. 경사진 러닝머신에서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은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깨닫게 된 바로 지금이 새로운 시작의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 허리, 디스크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러닝머신에서 빠른 달리기나 경사 운동을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발목이나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손자, 손녀들을 마음껏 안아줄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러닝머신 운동에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시작하지만 점차 속도를 높여가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자신의 실제 체력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74세 한정순 할머니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닝머신에서 운동하시던 중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끼며 뒤로 밀려나 넘어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패턴으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속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며 25분 정도 달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현기증이 발생하면서 균형을 완전히 잃고 러닝머신 뒤쪽으로 밀려나면서 바닥에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골절 같은 큰 외상은 없었지만 심장 박동이 매우 불규칙해져서 응급실로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 과도한 부하가 걸린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러닝머신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걷기나 달리기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입니다. 일반적인 보행에서는 발이 지면을 뒤로 밀어내면서 몸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러닝머신에서는 벨트가 뒤로 움직이면서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발걸음만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운동 패턴이 근육과 관절에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이미 약해진 관절에는 더욱 큰 부담이 됩니다.
68세 서봉철 할아버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러닝머신에서 매일 45분씩 운동을 하셨는데 한 달 반 정도 지나면서부터 발목과 종아리, 근육에 이상한 경직감과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왠지 다리가 뻣뻣하고 부자연스러워요 하시며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닝머신의 인위적인 움직임 패턴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심폐지구력을 위한 유산소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러닝머신을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평지 모드에서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속도는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하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경사도는 절대로 올리지 마십시오. 평지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욱 좋은 방법은 실내 자전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절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다만 안장의 높이와 핸들의 위치를 본인의 체형에 정확히 맞춰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정도로 안장 높이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빠른 걷기 인터벌 훈련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3분간 보통 속도로 걷고 1분간 약간 빠르게 걷기를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운동 도중 어지럽거나 숨이 심하게 차거나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젊은 시절에 참고 견디는 운동 방식은 이제 과감히 버리십시오. 시니어에게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네 번째 극히 위험한 운동은 목을 360도 빙글빙글 돌리는 목 스트레칭입니다. 목이 뻐근하고 답답하니까 크게 돌려서 풀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목을 원형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목 건강을 위한 간단한 체조라며 이런 동작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시니어 분들에게는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목을 360도 원형으로 돌릴 때 경추 관절들의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서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특히 목을 뒤로 젖히면서 돌리는 동작은 경추, 동맥을 심하게 압박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쾌하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시원함을 준다고 해서 우리 몸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환자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68세 오순남 할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기상 후 목 돌리기 운동을 25분씩 약 6개월간 꾸준히 실시하셨습니다. 목과 어깨가 시원해져서 하루 종일 개운해요 라고 하시며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목을 크게 돌리시던 중 갑작스럽게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오른쪽 손과 팔에 심한 저림과 마비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오셨는데 정밀 검사 결과 경추 신경이 심하게 압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목을 과도하게 돌리면서 목뼈 사이에 신경이 눌린 것이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73세 한봉수 할아버지께서는 목을 빙글빙글 돌리는 운동을 하시던 중 갑자기 균형 감각을 완전히 잃고 바닥에 넘어지셨습니다. 목을 돌리는 순간 일시적으로 뇌혈류가 감소하면서 현기증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경우는 66세 김철호 할아버지였습니다. 목을 뒤로 젖히면서 크게 돌리는 동작을 하시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로 가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압박되면서 뇌경색 위험까지 있었던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목 360도 돌리기를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경추 협착증이나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분들, 자주 어지럼증을 경험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목 근육을 안전하게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 뒤, 좌, 우 네 방향으로 각각 천천히 늘려주는 정적 스트레칭을 강력히 권합니다.
각 방향마다 15초씩 부드럽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반동을 주거나 급작스럽게 움직여서는 안 되고 매우 부드럽고 천천히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 마사지도 강하게 하지 마시고 손으로 가볍게 문지르는 정도로만 하십시오. 무엇보다 목에 조금이라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으시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말씀드릴 극도로 위험한 운동은 숄더 프레스 머신입니다. 헬스장에서 어깨 근육을 키우기 위해 머리 위로 무거운 기구를 밀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어깨 근육을 강화해야 일상생활이 편해진다는 생각으로 이 운동을 시도하십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숄더 프레스를 할 때 어깨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꺾이면서 회전근개라는 중요한 근육과 인대에 심각한 무리가 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회전근개가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동작을 하면 파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목 부분에도 함께 부담이 가게 됩니다. 제가 직접 치료한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66세 서금옥 할머니께서는 어깨가 약해져서 빨래를 널기도 힘들다며 헬스장에서 숄더 프레스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개월 정도는 큰 문제 없이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무거운 무게로 숄더 프레스를 하시던 중 갑자기 어깨에서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에 급히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회복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사례입니다. 74세 임종국 할아버지께서는 숄더 프레스 운동을 꾸준히 하시던 중 어깨뿐만 아니라 목 부분까지 심한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경추 디스크에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머리 위로 무거운 무게를 반복해서 들어 올리면서 목에도 과도한 부담이 간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우는 72세 박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숄더 프레스 운동을 하시던 중 어깨에서 뚝 하는 큰 소리와 함께 팔을 전혀 들어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결과 어깨 관절이 완전히 탈구된 상태였습니다. 50견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으신 분들, 만성적인 어깨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숄더 프레스 운동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깨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벽에 기댄 상태에서 하는 벽 밀기 운동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벽에서 팔 길이 정도 떨어져 서서 양손으로 벽을 천천히 밀었다가 당기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는 가벼운 탄력 밴드를 활용한 운동도 훌륭합니다. 앞쪽으로, 옆쪽으로 천천히 늘리는 동작을 통해 어깨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거운 무게가 아니라 정확하고 안전한 자세, 그리고 꾸준한 반복 횟수입니다. 어깨 운동을 할 때는 절대로 통증을 참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운동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20대, 30대의 몸과 60대, 70대의 몸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근육량은 현저히 감소하고 관절은 경직되며 골밀도는 낮아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젊은 시절의 운동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80세가 된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의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연령에 적합한 운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리하지 않고 제 몸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꾸준한 움직임을 유지해 왔습니다. 진정한 운동의 가치는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매일 3시간씩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매일 30분씩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효과적입니다. 시니어분들이 운동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 전후로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실시하십시오.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둘째, 통증이 발생하면 절대로 무시하거나 참지 마십시오. 젊을 때는 아픔을 견디며 운동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통증은 몸에서 보내는 명확한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운동 강도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십시오. 갑작스럽게 무리하면 부상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넷째, 혼자서 운동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비슷한 연령대의 동료들과 함께 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안전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질환들을 반드시 고려하십시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이 있으시다면 해당 질환에 적합한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운동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꾸리 운동은 뇌압과 안압을 급속히 상승시켜 시신경과 혈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대신 바닥에서 하는 만세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윗몸 일으키기는 척추 디스크를 압박해 척추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데드버그나 브릿지 운동으로 대체하십시오. 러닝머신 빠른 달리기는 관절에 과도한 충격을 주므로 평지에서 천천히 걷기나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십시오. 목 360도 돌리기는 경추 신경과 혈관을 압박할 수 있으므로 네 방향으로 15초씩 정적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숄더 프레스는 회전근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벽 밀기나 가벼운 밴드 운동으로 대신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운동의 목적은 기록 경신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피해도 병원 치료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세기 동안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과도한 운동보다 안전하고 꾸준한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지켜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5가지 운동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운동으로 인해 다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도 귀중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어르신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80세 의사의 건강 조언,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